자, 절대부등식 한번 봐봐라. 절대부등식. 내가 절대부등식이 뭐냐면, 내가 항등식 우리 공부할 때 내가 절대부등식 얘기를 하나 하긴 하는데, 항등식이 뭔지 기억납니까? 항등식. 우선. 항등식이라는 건 뭐야? 자, 미지수의 값에 미지수가 있을 거야, 그지? 근데 그 미지수가 뭔지 몰라. 자,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자, 항등식은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이렇게 보면 돼. 자, 근데 절대부등식을 공부하자.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요,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달라. 절대부등식은 자, 역시나 일단 뭐가 들어갑니까?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또 맞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항등식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등식이면 항등식이고 부등식이면 절대부등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자,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일단 우리가 차이를 봤을 때 등식과 부등식이 일단 보이고요. 그죠? 등호가 있는 식, 여기는 부등호가 있는 식일 거야. 그지? 자, 다음. 모든 실수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실수. 자, 그럼 여기서 미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면 모든 실수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자, 항등식은 범위 자체가 복소수 범위에서 진행이 돼. 항등식은 복소수 범위고, 절대부등식은 무슨 범위야? 실수 범위에서 성립을 할 거야. 왜? 그런 거 하니? 등호는요, 복소수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등식이라는 건 뭐야? 두 식의 대소 비교를 나타내는 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복소수 범위에서는 우리가 대소 비교가 안 되거든.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실수 범위 안에서만 성립을 한다.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절대부등식부터 알아볼 거야. 대표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 두 수 또는 두 식의 대소 관계에서 두 수 또는 두 식의 대소 관계를 한번 봐보자. 1번 볼게요. 뭐를 이용한 방법이냐면 빼기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빼기. 자, 그래서요, 내가 A랑 B랑에 이게 식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수일 수도 있어. 자, 대소 관계를 비교하고 싶어. 어디가 더 큰지 어디가 더 작은지 뭐 그런 것들 비교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일단 A에서 B를 빼봐. A에서 B를 빼서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0이랑 비교를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A랑 B를 빼서 만약에 0보다 크잖아, 이렇게.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스몰 a, b로 하자. 스몰 a, b로 A랑 B랑 이렇게. 자, A에서 일단 B를 빼서 이게 뭐가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맞죠? 양변에 B를 더해서 A가 누구보다 크다라는 거야. B보다 크다라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왜? 큰 놈에서 작은 걸 빼야 뭔가 남지 않겠어? 내가 더 많이 있는 거에서 일부분을 빼야 남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0보다 크다. 자, 반대로 A-B가 이번에 얼마면? 0이면 A랑 B랑이 같겠죠. 자, 반대로 A-B가 뭐면? 음수면 0보다 작아. 그러면 누가 더 작다라는 거야? A가 더 작다라는 거야. 마치 이항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뺐을 때 음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알겠지? 자, 두 번째 제곱을 한번 해볼 거면 제곱. 여기서부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A하고 B를 비교하려고 하잖아, 그치?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해. 자, 근데 제곱을 쓸 때는 주의해야 될 게 A, B가 일단 양수여야 돼요. 근데 이것도 나누기 귀찮으니까 둘 다 양수인 경우만 한번 살펴볼게.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럼 제곱을 해봐. 양수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자, 일반적으로 수익선 한번 그려볼까? 수익선에 0이 여기 있어. A하고 B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뭐 A도 어찌됐건 뭐 예를 들어 이런 데 한번 해볼까? 자, A가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 A를 제곱하면 뭐가 돼? A의 제곱은? 그것도 0보다는 어때? 크겠지. 왜? 플러스를 2번 곱했으니까. 맞아? 자, 근데 B가 이런 곳에 있다라고 해볼게. B가. 자, A가 이런 곳에 있고 B가 이런 곳에 있어요. 그랬을 때 A를 제곱한 놈이랑 B를 제곱한 놈이랑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네 B가 더 커? A가 더 커? B가 더 크지? 자, 그러면 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A 곱하기 A야 B 곱하기 B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자, 큰 놈끼리 곱한 게 크겠니? 작은 놈끼리 곱한 게 크겠니? 당연히 큰 놈끼리 곱한 게 클 거야. 그죠? 이해가 돼?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결국에 제곱을 했을 때 크면 큰 놈끼리 곱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A제곱이 만약에 B제곱보다 크다 하면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라고? 큰 놈끼리 곱한 게 큰 거라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 A제곱하고 B제곱이 같으면 자, 원래는 이런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자, B를 이렇게 넘기죠? 그래가지고 A는 뭐 B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B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냥 A는 B 해버리면 돼. 이렇게. 자, 반대로 A제곱이 B제곱보다 작으면 뭐 제곱으로 보는 거죠. AB라고 사실 말은 하지만 제곱하고 제곱이라고 보면 돼. 그럼 A가 더 큰 놈이겠지. 그래서 A보다 B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돼. 요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자, 세 번째 갈 겁니다. 세 번째는 나누기를 할 거예요. 나누기 역시나 A하고 B의 보고 어떻게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자, 왜 이런 조건이 붙는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쉬워요. 그죠? 왜냐면 부등식에서 우리가 빼기나 더하기 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절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같은 수를 빼거나 더했을 때. 근데 제곱을 하거나 나누기를 하거나 이거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는 언제 부등호가 바뀌어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가 바뀌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둘 다 양수로 맞춰주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거든. 그래서 진행해보면 나누기를 해볼게. A 나누기 B를 해볼까? A 나누기 B를 해가지고 이거랑 이번엔 누굴 비교할 거야? 1이랑 비교합니다. A분의 B라고 했네. A분의 B로 하자. A분의 B. 이렇게. 그럼 B 나누기 A라 한 거죠. 이거하고 누구하고 비교할까? 1하고 비교할 거야. 1. 이렇게. 오케이. 그냥 A가 양수잖아. 양변에 A 곱하면 B가 누구보다 크다? A보다 크다. 가분수라고 생각해도 좋죠. B가 더 크니까 1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다음 A분의 B가 이번에 얼마면? 1이면 누구랑 같은 거야? B랑 A랑 같은 거야. 이렇게. 자, 반대로 A분의 B가 누구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면 B가 누구보다? A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돼? 이게 가장 기본이야. 절대부등식. 큰 놈 작은 놈 비교할 때 쓸 수 있는 식들이에요. 절대부등식.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자, 다음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증명을 하는 상황들이 올 거야. 부등식을 증명을 하는 상황들이 올 건데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게 전부 다 실수의 성질이야. 실수의 성질인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증명을 할 수가 없겠지.
이해돼. 그래서 실수의 성질 몇 가지를 알려줄 거야, 지금부터. 자, 1번. 모든 실수는 뭘 하면? 모든 실수는 제곱을 하면. A가 실수라고 할게요. 제곱을 하면 0 이상이 돼. 양수라고 하면 안 되고 0 이상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 절대값을 씌워도 어떻게 돼? 모든 실수의 절대값 씌워도 A도 0 이상이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절대부등식을 할 때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걸 공부를 하는데,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은 뭐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등호가 성립하려면 A가 0이다. 그죠? A가 0일 때 등호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요거 이용할 거야. 자, 그러면 A, B가 실수라고 할 때 A 제곱은 어때? 0 이상이지, 그지? B 제곱도 어때? 0 이상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이 더하면 0 이상이 되는 거야. 0 이상인 놈끼리 더했을 때 0 이상이죠. 자, 단 등호 성립 조건 적어야겠죠? 등호는 언제? 이 등호는 A는 B는 얼마일 때? 둘 다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는 A가 0일 때, 여기도 A가 0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당연히 0 이상이야. 그지? 등호. 얘가 0이 될 때는 언제야? 셋 다 뭐일 때? 0일 때 등호 성립하겠죠. 이해됩니까? 왜냐면 A제곱이 0 이상일 때가, 그러니까 0일 때가 0이라며. A가 0일 때만 등호 성립한다며. 근데 0 이상인 놈하고 0 이상인 놈하고 더해서 0이 되려면 둘 다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도 뭐가 되고 0이 되고 B도 0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0이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4개도 다, 5개도 다 확장이 되겠죠. 자, 가봅니다. 3번. 만약에 이제 A제곱이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A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어. 자, 반대로 A가 0이라고 했을 때, 실수 A가 0이라고 했을 때 그 실수의 제곱도 당연히 0일 거야. 그래서 두 개가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 4번. 여기 나와 있네. A제곱이. 자, 그러니까 3번, 4번이 뭐야? 3번, 4번이.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잖아. 그죠? 근데 이거 괜히 또 적고 있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라면? 0이다 라고 하면은 뭐라 그랬어? 둘 다 등호 성립 조건이니까 둘 다 0이어야 된다 라는 말이죠. A는 B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자, 다음 5번. 절대값의 A제곱은, 자, 절대값의 A제곱은 A제곱이랑 같아요. 실수라면. 자, 왜 그럴까? 어떠한 실수를 제곱을 하지, 그지? 그럼 0 이상이라 그랬거든? 그지? 근데 절대값이 0 이상인 수, 그러니까 0에서 절대값 의미가 있어? 절대값 0은 0이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의미가 없고, 양수에서도 절대값 의미가 없지. 왜? 양수에다 절대값 씌워도 그대로 나올 거잖아. 근데 A제곱이 뭐니까? 0 아니면 양수니까 절대값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요식을 만족한다면 A제곱은 이때 양수다, 이렇게, 혹은 0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B랑 똑같아요. 요거는 많이 쓸 건데 내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 자, 4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나누지 말고 A, B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건데. 자, 일단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A가 만약에 0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0이죠. 여기는 얼마야? 0 곱하기 절대값 B니까 0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 자, 플러스 플러스일 수 있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수 있어. 총 4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 A, B가 둘 다 양수라면 너 그대로 나와. A, B도, 자, A, B도 한번 써볼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자, 플러스는 절대값 그대로 나오죠? A, B는 AB. 맞아. 두 번째,
A, 여기는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AB. 그러니까 맞아. 세 번째, 네 번째를 사실, 그러니까 세 번째를 볼 필요가 없다. A하고 B 자리 바꾼 거죠. 지금 해보면은 맞아요. 네 번째, 마이너스 A죠, 여기가. 여기도 마이너스 B죠. 이 둘이 곱하면 얼마? AB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그래서 AB는, 그러니까 부호를 갖고 있는, 즉 실수라면 항상 이 저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이미 증명된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끼리 어떻게 돼 있으면,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 자, 뭐 지울게요. 자, 마찬가지. 절대값 뭐분해? 절대값 B분의 절대값 A도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절대값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라는 거야. 단 여기서 B는 뭐가 되면 안 될까?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분모가 0이 아니다 라고만 체크를 해준 거야. 이해되겠어? 요 세 가지는 정말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6번 보자. 6번. 둘 다 양수, A, B가 양수일 때를 보자는 거죠. 둘 다 양수라면 만약에 이제 요 세 가지가 다 똑같다는 소리인데 A가 B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는, 자, 둘 다 양수잖아, 그지? 그러면 A 제곱이 B 제곱보다 어때요? 그죠? 이거 이해되나?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도 되죠. 이건 아까 우리가 증명했었고, 그지? 자, 다음 루트 A랑 루트 B도 한번 볼게. 요렇게.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냐면 말 그대로 이거는 항상 맞지. 왜? 이건 증명을 했잖아, 그죠? 제곱을 해서 더 크면 이거 제곱이 너야, 이거 제곱이 너잖아, 그지? 너 양수지, 너 양수지. 그래서 뭐 제곱이 더 큰 게 실제로도 더 크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요걸 내가 라지 A라고 두고 이걸 라지 B라고 두면 요걸 라지 A의 제곱, 라지 B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것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큰 놈하고 작은 놈을 비교할 때 큰 놈과 작은 놈의 둘 다 제곱을 해줘도, 세제곱을 해줘도, 네제곱을 해줘도 전부 다 크기는 똑같고요. 둘 다 양수라면 루트를 씌워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걸 많이 이용할 거야. 자, 근데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게 7번이죠. 지금 보면 여기가 제곱이잖아, 제곱. 제곱은 알겠어. 세제곱도 있죠, 우리. 맞아. 그 얘기를 지금 해줄 건데, 자, 제곱으로 할 때는 둘 다 양수란 조건이 붙어요. 하지만 세제곱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조건이 안 붙어요, 세제곱은. 오케이.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요, 이건 당연한 거지? 좀 당연하지 않나? 자, 이렇게 돼요. 세제곱을 했을 때 이쪽이 더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증명하는 거 쉽거든요. 증명하는 거 쉬워요. 한번 봐봐.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는 A-B가 누구보다? 0보다 크다라는 거야. 맞지? 자, 근데 내가 이걸 보고 싶은 거잖아. 내가 여기다가 양변을 좌변 우변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곱해볼게. 다시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써볼게요. 자, 이 자식은 양수야, 음수야, 아니면 0이야, 아니면 몰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배우죠? 이 뒤에 내가 알려주는데, 이거 내가 알려준다? 그거 보고 와도 돼. 이거 항상 양수예요, 항상. 왜 그런 거 하면, 자, 요게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니?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3B의 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 보여요? A, B는 실수인데 실수의 제곱 플러스 실수의 제곱이 너잖아. 맞아? 얘는 항상 얼마 이상? 0 이상. 근데 0일 때는 언제야? 둘 다 0일 때. 맞죠?
그런 상황인데 너가 0이라고 하면 너도 0이라고 하면 A는 0이 될 수가 없죠. 맞아요. 왜? A가 B보다 크다며. 그럼 B가 0이면 A는 0일 수가 없지. 0보다 커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죠. 0보다 큰 수야. 무조건. 자, 그러면 A-B가 0보다 컸잖아? 근데 거기에서 0보다 큰 거를 똑같이 곱했으니까 얘도 뭐보다 커? 0보다 커. 맞니? 자, 근데 여기 우리 곱셈 공식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라고 배웠고 이 자식이 0보다 크니까 당연히 A 세제곱 B 세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반대 역시 성립을 해요. 반대 역시. 왜? 이게 성립하니까 이게 성립할 거고 이게 양수니까 이걸로 나눠버리면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된다고. 천천히 한번 돌려보면서 직접 해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여러 가지 식들을 내가 다 증명을 해볼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